그날 나는 내 이름이 찍힌 상표롤이 시댁 창고 바닥에 질질 끌리는 걸 봤어요. 흙먼지 묻은 종이 테이프 위로 미연상회 네 글자가 찢겨 나갔다 붙었다를 반복했죠. 기계 소음, 쇠냄새, 그리고 비 오는 날 불린 웹살 냄새가 섞인 공장 안에서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남은 포대를 세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린 끝이야. 나는 말없이 휴대한 종이봉투를 꺼냈어요. 오래된 장부, 내 손으로 그린 보자기 문양 도안, 그리고 상표권 등록증. 서류를 내려놓자 전 남편이 나를 흘겨보며 이를 갈았죠. 여기까지가 네 잔치냐?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잔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내가 떡방앗간 며느리로 들어가던 날, 그 집은 나를 손빠른 인력 정도로만 봤어요. 하지만 나는 팥을 삶는 시간과 반죽의 호흡만큼이나 이름을 붙이고 얼굴을 만들어주는 일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무게가 오늘 이 순간 그들의 발목을 붙들 줄은 그들도 몰랐겠죠.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줄게요. 내 젊은 날의 냄새와 소리, 그리고 내가 되찾은 이름에 관해서. 나는 박미연, 49이에요. 20살 무렵부터 시장통에서 굴었어요. 새벽엔 한지 공방에서 종이를 내리고 낮엔 좌판에서 보자기와 놀이개를 팔았죠. 손재주 덕에 잔칫집 포장꾸러미를 부탁받곤 했어요. 그때 최도훈을 만났어요. 마을 떡방앗간 하장 아들. 말 잘하고 손이 커 보이는 청년이었죠. 고생은 내가 할 테니 당신은 손재주로 우리 집 살림을 살려달라. 그때는 그 말이 믿음 같았어요. 시댁은 오래된 방앗간을 굴리면서도 떡을 상품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포대에 담아 무게로만 팔았죠. 나는 종이 상표를 붙이자고 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손자 결혼식 답례로 동네 회관 잔치에 내놓을 얼굴 있는 떡을 원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밤마다 도안 노트를 그렸어요. 형광등 아래서 연필 터치를 다듬고 색연필로 농담을 맞췄어요. 손가락 마디가 빨개지도록 지우개질을 반복했죠. 처음엔 비웃음이 돌아왔어요. 스티커 붙인다고 떡값이 달라지냐? 시어머니는 내 노트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시누이는 아예 웃으며 말했죠. 언니, 이거 손 많이 가는데 돈은 안 돼. 그러나 구정 앞 상여떡 주문서가 장부를 메웠어요. 내 도안을 붙인 떡상자가 회관을 가득 메웠고 사진을 찍은 이웃이 동네 밴드에 올리자 주문이 폭주했죠.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댁 전화기는 쉴 틈 없이 벨소리를 토해냈고 나는 수화기를 들고 주문을 받느라 밥을 거를 때가 많았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는 슬쩍 말을 바꿨어요. 며느리가 집안 체면 세웠지. 말은 달콤했지만 장부엔 내 이름이 없었어요. 상여금도 보너스도 도안비도 없이 가족이니까로 합쳐졌죠. 그래도 나는 웃었어요. 내가 만든 얼굴이 시장 골목을 걷는 게 기뻤으니까. 나는 가끔 내 이름을 포장 안쪽에 아주 작게 썼어요. 떡을 다 먹어도 그 이름만은 버려지지 않으라고. 손톱만한 글씨로 디자인 박미연이라고 적었죠. 누가 볼까봐, 시어머니가 뭐라 할까봐 손으로 슬쩍 가리면서도 계속 썼어요. 이게 내 흔적이야. 봄이 오자 주문은 더 늘었어요. 회값, 칠순, 돌잔치. 골목마다 내 도안이 찍힌 상자가 쌓였고
나는 밤새 스티커를 붙였죠. 손가락 끝이 부르트고 어깨가 결려도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창고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나를 지켜봤죠. 오늘 안에 다 붙여야 돼. 내일 새벽 출고야.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아끼면 덜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는 내게 말을 걸 때마다 시누이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선아, 와서 언니 좀 도와줘. 시누이는 스티커 10장 붙이고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나는 혼자 천장을 붙였죠. 새벽 4시 마지막 상자를 닫을 때쯤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수고했어, 우리 딸. 시누이 어깨를 두드리는 손이 보였어요. 내 쪽은 보지도 않았죠. 나는 그냥 물티슈로 손을 닦았어요. 물티슈가 까맣게 젖어들었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종이가루가 끼어 있었어요. 이게 가족인가? 그날 밤 나는 찬장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를 숨겼어요. 안에는 내 노트 몇 장과 내가 처음 그린 도안 스케치가 들어있었어요. 누가 버릴까봐, 누가 가져갈까봐 조심스럽게 접어서 넣었죠. 봄이 장사를 시작하자 도우는 외근이 잦아졌어요. 거래처를 넓힌다며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제과점과 자주 어울렸죠. 나는 새벽부터 공장에서 포장을 했고 도우는 점심쯤 차를 몰고 나갔어요. 돌아올 땐 항상 늦었고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어느 날 그 제과점 영업사원이 공장에 찾아왔어요. 윤아경. 도은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죠.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 손톱은 붉게 칠해져 있었고 시댁 사람들이 시큰둥하게 차를 내올 때 나경은 내 도안을 유심히 봤어요. 아주머니, 이 문양 예뻐요. 브랜드처럼 쭉 밀어보세요. 나는 멈칫했어요. 브랜드. 그 단어가 낯설죠. 나경은 명함을 건네며 웃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패키징 말고도 상표 같은 것도요. 그날 밤 나는 욕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수증기가 거울을 부옇게 덮었고 나는 손가락으로 미연이라고 썼어요. 글자가 흘러내렸죠. 지워지는 이름을 보다가 나는 결심했어요. 상표와 도안 일부를 내 이름으로 출원했어요. 내 손으로 그린 것, 내 노트에 그날 온기가 묻어있는 것들. 지식재산센터 담당자는 친절했어요. 출원인 성함이요? 박미연이요. 상호명은요? 미연상회요. 접수증을 받아들었을 때 종이가 떨렸어요. 내 손이 떨린 건지 종이가 떨린 건지 구분이 안 됐죠. 접수증을 봉투에 고이 넣어 찬장 뒤편에 감췄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막내 시누이였어요. 어느 날 점심 식탁에서 시누이가 봉투를 탁 내던졌어요. 언니, 이거 뭐예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도운도 고개를 들었죠. 나는 숨을 참았어요. 며느리가 욕심이 커졌네. 집안 도안을 왜 개인 이름으로 내?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상표 출원증을 툭툭 쳤어요. 이 집 이름으로 내야지 네 이름이 왜 앞에서?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그린 거라서요. 그린 게 뭐가 대수야? 우리 집 떡에 붙인 거잖아. 우리 장사에 쓴 거고.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어요. 언니,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어요. 가족인데 왜 이래요? 도우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밥을 먹었죠. 숟가락 소리만 식탁을 울렸어요. 나는 밥을 넘기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죠. 그날 밤 도우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만 봤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미연아. 응. 네가 서운한 건 알겠는데 가족이잖아. 우리부터 잘 돼야 네 것도 빛나지. 물소리가 멎었어요. 나는 수세미를 꽉 쥐었죠. 내 것은 언제 빛나요? 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배를 비볐죠. 재떨이에 꺼진 담배가 쌓여갔어요. 며칠 뒤 나는 시장에서 나경을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주머니, 브랜드 패키징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신 정식 계약을 하세요. 아주머니 이름으로. 그 말이 불길처럼 가슴속에 번졌어요. 계약, 내 이름, 정식으로.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이미 프랜차이즈와의 대량 납품 얘기를 마친 뒤였어요. 칭찬도 상의도 없이 내 도안만 앞세운 계획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죠. 도안의 문양이 칼라로 인쇄되어 있었고 하단에는 최씨 똑방앗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나는 계획서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시어머니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네 덕분에 큰 장사 터졌다. 고맙게 생각해.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내 손으로 그린 걸, 내 밤을 깎아서 만든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이건 내 거야. 나는 계획서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여름 장마가 시작됐어요. 물먹은 포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습기가 공장 안을 눅눅하게 적셨어요. 나는 골무를 끼고 스티커를 붙이고 상자끈을 묶었죠. 밤이 깊을수록 내 이름은 더 작아졌어요. 포장 안쪽에 쓰던 디자인 박미연조차 이제는 쓰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한번 보고는 말했거든요. 이런 거 쓰지 마. 지저분해 보여.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묶었어요. 이름 없이. 도훈이 외근에서 돌아오면 황급히 상자를 차에 실었어요. 그 차 안에 낯선 머릿결이 보이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에요. 조수석에 떨어진 헤어핀, 여자향, 에어컨 바람에 섞여 들어오는 달콤한 냄새. 나는 모른 척했어요. 눈보다는 손이 먼저 사는 집안이니까요. 그러나 약국에서 둘을 봤어요. 나는 시어머니 약을 타러 갔다가 유리문 너머로 도훈과 나경을 봤죠. 나경이 도훈의 팔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자기야, 어제 그 문양 떡상자 손님들 반응 좋았어. 자기야, 그 단어가 귀 속으로 들어왔어요. 내 뒷절미가 차가워졌죠. 도훈은 나를 보더니 잠깐 굳었어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타이밍이네. 우리 정리하자. 약국은 순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조용해졌어요. 약사 선생님이 약봉투를 카운터에 놓은 소리만 들렸죠. 도훈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계산대에 툭 던졌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너는 손이 빠르고 성실하지만 세상 물정은 몰라. 브랜드는 우리가 키웠어. 나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이 빼곡했죠. 협의 이혼, 재산 분할, 위자료. 나는 약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가 바스락거렸죠. 브랜드요? 내가 그린 건데요? 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림은 네가 그렸지. 근데 그걸 돈이 되게 만든 건 우리 집이야. 차이를 알아야지. 나경은 도훈의 팔을 꼭 잡았어요. 둘이 약국문을 밀고 나갔죠. 유리문이 천천히 닫혔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약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새 식구 드릴 거다. 넌 여기까지야. 짐을 싸라고 했어요. 방 하나, 옷 몇 벌, 신발 2켤레. 내가 이 집에 가져온 게 크게 다였으니까요. 나는 창고로 갔어요. 내 노트를 찾으려고요. 장부 사이, 포대 틈, 선반 뒤를 뒤졌지만 없었어요. 신우이가 문 앞에 기대서서 말했어요. 찾지 마요. 이미 버렸어요. 낡은 공책 누가 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손때 묻은 페이지들, 밤마다 그린 스케치들, 연필 자국과 지옥의 가루가 묻은 노트들, 크게 다 사라졌어요. 나는 신우이를 지나쳐 방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고 깊숙이 손을 넣었죠. 봉투가 만져졌어요. 상표, 도안 출원 접수증. 유일하게 내 이름이 또렷한 종이. 나는 그걸 꺼내 품에 안았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물기가 너무 오래 스며들면 종이는 오히려 더 질겨지거든요. 그날 밤 나는 이삿짐 상자 2개를 들고 집을 나왔어요.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나는 고개를 숙여 인자했어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돌아서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했어요. 네 그림 같은 거 밖에선 한 푼도 안 돼. 여기서나 쓸모 있었던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자를 들고 골목을 걸었죠.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을 비췄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올랐죠. 한 푼도 안 된다고? 재래시장 끝자락, 소규모 인쇄소 앞에 도착했어요. 새벽 4시, 형광등이 켜져 있었죠. 나는 유리문을 두드렸어요. 문 사장이 문을 열어줬어요. 이 시간에 왜 이래요? 나는 젖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접수증이 비에 젖어 번지고 있었죠. 문 사장님은 나를 안으로 들이고 수건을 건넸어요. 나는 머리를 닦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 혼자 해보려고요. 문 사장님은 컵라면을 끓이며 내 봉투를 펼쳤어요. 번진 글씨를 들여다보더니 한쪽 입꼬리를 올렸죠. 출원했구만. 잘했어요. 근데 노트는 다 없어졌어요. 시댁에서 버렸대요. 여기 있잖아요. 문 사장은 선반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안에는 내가 예전에 맡긴 인쇄 원본들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어요. 초기 스케치, 시안, 견적서, 거래 명세서, 날짜까지 적혀 있었죠. 인쇄소는 원본을 보관해야 돼요. 재주문 대비해서. 아줌마, 이건 그냥 스티커가 아니야. 연필 터치, 비율, 칼선. 이건 자산이에요. 자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내 손글씨가 적혀 있었고 수정 지시 메모가 붙어 있었죠. 2019년 2월, 2020년 1월, 2021년 3월. 몇 년치가 쌓여 있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문 사장은 컵라면을 끓이며 말했어요. 지식재산센터 가보세요. 상담 무료예요. 다음 날 나는 센터를 찾았어요. 상담사는 젊은 여자였어요. 내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출원일 기준으로 권리가 생깁니다. 사용증빙, 원본 노트, 초도 인쇄물 보관이 핵심이에요. 다행히 인쇄소에 원본이 있으시네요. 그럼 제가 권리자예요? 네, 출원인이 박미연 씨니까요. 다만 시댁에서 이미 사용 중이라면 증거를 모아야 해요. 무단 사용 입증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가방에서 계획서를 꺼냈어요. 시댁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요. 내 도안이 찍힌 프랜차이즈 납품 계획서. 상담사는 그걸 보더니 눈을 크게 떴죠. 이거 증거로 완벽해요. 상표권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 사용. 명백한 침해예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상담사는 변호사 명함을 건넸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무단 사용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센터를 나와 인쇄소로 돌아왔어요.
문 사장은 작업대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었죠. 내 문양이 선명하게 인쇄된 패키지 목업이었어요. 아줌마 이름으로 만들어봤어요. 미연상회. 나는 목업을 들여다봤어요. 하얀 바탕에 연한 분홍매화, 그 아래 작지만 또렷한 글씨. 미연상회. 내 안에서 오래된 포기가 조금씩 푸석푸석 부서졌어요. 예쁘네요. 예쁜 정도가 아니죠. 이거 제대로 밀면 시장 평정해요. 문 사장님은 라벨 1000장을 더 찍어줬어요. 본인 이름으로, 네가 붙일 그날을 위해. 그날 밤 나는 고시원방에서 라벨을 한 장 한 장 펼쳐봤어요. 1000개의 이름이 내 앞에 놓여 있었죠. 나는 그중 한 장을 떼어 벽에 붙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미연상회가 반짝였어요. 내 이름이야. 며칠 뒤 나경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주머니,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나경은 커피를 앞에 두고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주머니, 이 판 남편과 시댁이 다 가져갈 거예요. 증빙을 모으세요. 알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려 해요.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나경은 눈을 붉혔죠. 남편이 저를 내세워 계약을 따내는 방식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도 이용당한 거더라고요. 그녀의 고백은 뜻밖의 균열이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나는 사람과 사건을 분리하기로 했어요. 잘못은 관계가 아니라 선택에서 비롯되니까요. 괜찮아요. 나경 씨도 힘들었겠어요. 나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도울게요. 납품선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머니 이름으로 시작하시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돼줬어요. 일주일 뒤 시장에서 시댁떡 상자를 봤어요. 프랜차이즈 제과점 진열대에 쌓여 있었죠. 포장 상자에는 내 필압 그대로의 도안이 찍혀 있었어요. 연필 터치까지 선명했죠.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진열대, 가격표, 상자 뒷면. 하나하나 증거로 남겼어요. 점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이거 요즘 대박이에요. 디자인이 고급스럽다고 선물용으로 많이 찾으세요. 누가 디자인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최씨 떡방앗간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내 손으로 그린 도안이 남의 이름으로 팔리고 있었어요. 돈이 되고 입소문이 나고 주문이 늘어나는데 정작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나와! 무슨 일이세요? 집 앞으로 나와! 할 얘기 있어. 시댁 앞 골목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내밀었죠. 이거 받고 조용히 해. 네가 그린 건 인정해. 근데 이미 장사는 커졌어. 지금 와서 문제 만들면 네가 손해야.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두둑했죠. 나는 봉투를 돌려줬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명예? 네 이름 박아주면 되냐? 제 권리요. 제가 만든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혀를 찼어요. 권리? 가족이 무슨 권리야. 네가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게 몇 년인데 그것도 모르냐? 저도 일했어요. 밤새 스티커 붙이고 상자 묶고 주문 받고. 그건 당연한 거지. 며느리 역할이잖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내밀었죠. 마지막이야. 받고 입 닫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죠. 후회할 거야. 그날 밤 마을회관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나는 가지 않으려 했는데 문 사장이 말했어요. 가봐요. 뭔 소리 하나 들어야 대응하죠. 회관 뒤쪽에 앉았어요. 도훈이 단상에 올라갔죠.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최근 저희 집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나는 숨을 죽였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흔들렸습니다. 가족 장사를 개인 욕심으로 망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석에 앉아 막걸리를 홀짝이던 어르신들이 나를 힐끗거렸어요. 누군가 속삭였죠. 저 여자 아니야? 도훈이네 며느리. 맞네. 추추추. 요즘 며느리들은 효도를 모르나 봐.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가난보다 더 아팠어요. 도훈은 계속 말했죠. 가족 이름으로 함께 키운 브랜드를 개인 명의로 빼돌렸습니다. 법적 대응도 고려 중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일어서려다가 주저앉았죠. 문 사장이 내 손을 잡았죠. 참아요. 지금은 참아야 해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이삿짐 상자 2개가 또 놓여 있었어요. 고시원 문 앞에요. 신우이가 서 있었죠. 언니, 이거 언니 거 맞죠? 시댁에 남은 거 챙겨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옷가지와 신발이 구겨져 있었고 그리고 찢어진 종이 몇 장. 내 초기 스케치였어요. 쓰레기통에서 건져온 듯 구겨지고 더러웠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새 며느리 들어오면 곤란하거든요. 신우이는 이를 드러내면 웃었어요. 나는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찢어진 스케치를 펼쳤어요. 매화 밑동이 반만 남아 있었고 석류는 색이 바래 있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니야, 안 돼. 나는 스케치를 펴서 사진을 찍었어요. 찢어진 것도 더러운 것도 전부. 이것도 증거니까요. 누군가 내 것을 함부로 대했다는 증거. 새벽 4시. 나는 문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변호사 상담 잡아주세요. 결심했어요?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상표권이 정식 등록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등록증을 받았어요. 상표권자 박미연, 상표명 미연상회, 등록질자 2024년 7월 15일.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묵직했어요. 이게 내 무기구나. 처음으로 알았죠. 지식지산센터 담당자가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권리자예요.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증빙 상자를 들고요. 안에는 인쇄소 원본, 거래 명세서, 프랜차이즈 진열 사진, 시댁 계획서, 찢어진 스케치까지 들어있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무단 사용 명백하네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하시죠? 매출 연동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가처분은 빠르면 2주, 본안 소송은 좀 걸리지만 승소 가능성 높아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나 무거운지 그제야 알았어요. 며칠 뒤 나는 증빙상자를 들고 시댁 공장으로 갔어요. 문 사장과 변호사가 함께였죠. 나경도 증언을 위해 따라왔어요. 공장문을 열자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포장 라인에서 내 도안이 또박또박 인쇄되고 있었죠. 변호사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녹화 시작합니다. 시어머니가 뛰어나왔어요. 여기 왜 왔어? 나가! 나는 등록증을 내밀었어요. 상표권자 박미연입니다. 무단 사용 중단 요청합니다. 뭐? 무단 사용? 이게 무슨 소리야? 제 상표를 제 허락 없이 사용하고 계세요. 법적으로 침해해요. 도훈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죠. 미연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권리 찾는 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법원 제출 예정이고요. 지금부터 사용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남의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냐? 나는 담담히 말했어요. 남의 집안이 아니라 제 이름을 제 손에서 빼앗아가려 했잖아요. 네가 뭘 안다고. 브랜드는 우리가 키웠어. 브랜드요?
나는 증빙망자를 열었어요. 스케치, 인쇄 원본, 날짜 적힌 견적서들을 하나하나 꺼냈죠. 2019년 2월 첫 스케치, 2020년 1월 시안 수정, 2021년 3월 최종 인쇄. 전부 제 손으로 그렸고 제 이름으로 출원했어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가 그렸어도 우리 집 떡에 쓴 거잖아요. 나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최초 디자인은 박미연 씨 단독 작업이었어요. 회사 계약서에도 디자이너명 누락도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나경을 노려봤어요. 나경은 눈을 피하지 않았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주일 내로 법원 결정 나옵니다. 그때까지 사용 중단 권고드립니다. 우리는 공장을 나왔어요. 전기 스위치가 꺼지고 컨베이어가 멈췄어요. 실내가 조용해졌죠. 나는 뒤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아 있었고 도우는 벽에 기대에 서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문 사장이 내 어깨를 두드렸죠. 잘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일주일 뒤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어요. 법원은 시댁의 상표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죠. 프랜차이즈 본사도 법무팀 판단에 따라 납품 계약을 중단했어요. 마을은 수군거렸어요. 최신의 떡방앗간 문 닫는다던데? 며느리가 고소했다며? 요즘 세상이 그래. 며느리가 시댁을 고소하네. 나는 시장을 지날 때마다 시선을 느꼈어요. 손가락질, 속삭임, 고개 돌림.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부끄러운 건 나를 이용한 사람들이지 내 권리를 찾은 내가 아니니까요. 도우는 회색 얼굴로 골목을 지나갔어요. 나를 보면 고개를 돌렸죠. 시어머니는 공장 문을 닫고 설비를 내놓았어요. 나를 향하던 그들의 비웃음과 수근거림이 서서히 침묵으로 변했어요.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사과더라고요. 한 달 뒤 법원은 본안 판결을 내렸어요. 무단 사용에 대한 배상과 함께 향후 사용 시 권리자 동의를 명했죠. 배상금은 장부의 숫자보다 내 청춘의 시간에 한참 모자랐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인정이었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나경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니, 제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나왔어요. 그랬구나. 사실 내 이름으로도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결국 남자들 게임이었거든요. 저도 도구였어요.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처음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 청춘을 이용한 거더라고요. 나는 나경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나경 씨도 피해자였어요. 제가 납품선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머니가 독립하시면 제대로 된 거래처 연결해 드릴게요. 나는 웃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며칠 뒤 친정 오라버니가 불쑥 찾아왔어요. 오래된 승용차를 몰고 트럭 운전 일을 하는 오라버니였죠. 고시원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익숙했어요. 문을 열자 오라버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미연아, 오빠, 소식 들었다. 네가 이겼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라버니는 방으로 들어와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죠. 안에는 과일과 떡이 들어 있었어요. 네 손 지켰구나? 응. 어릴 적 종이접기 할 때도 네 손끝이 반짝였지. 엄마가 그랬어. 미연이 손은 귀하다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라버니는 내 어깨를 툭 쳤죠.
네가 뭐 시작하면 내가 배달 도와줄게. 트럭 있잖아. 고마워, 오빠. 그제야 웃었어요. 내 편이라 불러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다시 걷는다더니 정말 그랬어요. 문 사장, 나경, 오라버니와 함께 작은 작업장을 얻었어요. 재래시장 끝자락, 햇빛 잘 드는 2층 공간이었죠. 월세는 부담스러웠지만 배상금과 모아둔 돈을 보태서 계약했어요. 이름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어요. 미연상회. 내 이름, 내 상회. 간판을 다는 날 문 사장이 사다리를 받쳐줬고 나는 망치질을 했어요. 못이 박힐 때마다 손이 저렸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응, 이제 시작이야. 첫 출고 날 나는 밤샘 작업을 했어요. 경주사용 떡상자 100개. 내 매화가 찍힌 하얀 상자였죠. 라벨을 하나하나 붙이며 포장 안쪽에 이름을 썼어요. 이번엔 크게, 당당하게. 제작 미연상회. 잔업을 마치고 셔터를 내리는데 비가 왔어요. 초저녁 빗소리 위로 인쇄기 잔열이 식는 냄새가 올랐어요. 그 냄새가 내게는 새로 지은 집 첫날 냄새처럼 기분 좋았죠. 나는 빗속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미연상의 네 글자가 빗물에 젖어 반짝였어요. 내 이름이야. 진짜 내 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을 지났어요. 회관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불렀죠. 아가씨, 잠깐만요. 네? 요 앞에 떡방앗간 문 닫았다며? 어디 가면 떡 살 수 있어요? 나는 명함을 건넸어요. 여기요, 미연상회. 전화 주시면 배달해 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그 매화문양 떡 있지? 그거 참 곱더라.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 손재주 좋네. 계속 해줘요. 할머니는 명함을 호주머니에 넣고 가셨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죠. 몇 달 뒤 시댁 공장 앞에 중고설비 매각 트럭이 줄을 섰어요. 나는 작업복 바지에 손을 넣고 멀찍이 서 있었어요. 인부들이 컨베이어를 뜯어내고 기계를 들어 올렸죠. 녹슨 철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도훈이 나를 봤어요. 담배를 피우다 말고 다가왔죠. 만족하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만족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네가 너무했다. 나는 도훈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한 일은 내 이름을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가족이면 왜 이렇게까지 했어? 가족이면 이름을 지워도 되나요? 가족이면 대가 없이 써도 되나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담배를 비비고 돌아섰죠.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안하지 않았어요. 후회도 없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필요한 기계를 골라 들여왔어요. 남이 버리고 간 철판과 톱니가 내 손에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문 사장은 기계를 닦으며 말했죠. 이 컨베이어 아주머니네 시댁 거 맞죠? 응, 내가 밤새 스티커 붙이던 그 기계. 이제 아주머니 거네요. 나는 웃었어요. 아이러니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나를 짓밟던 기계가 이제는 내 이름을 찍어낼 거니까. 미연상회는 떡상자를 넘어 경조사용 꾸러미, 약과 다식 패키지, 제수상 차림 스티커까지 확장했어요. 장보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전화 한 통이면 문 앞 배송도 시작했죠. 주문이 늘자 나경이 영업을 맡았어요. 오라버니는 배달을 도왔고 문 사장은 인쇄를 맡았죠. 작지만 단단한 팀이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희 딸 돌잔치인데요. 답례품 포장 부탁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느낌 원하세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느낌이요. 사장님 손맛 있다고 소문 들었어요. 나는 그날 밤 도안을 그렸어요. 애기 손, 복숭아, 오래된 매듭.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색연필로 농담을 맞췄죠. 예전처럼 손가락 마디가 빨개지도록 지우개 질을 반복했어요. 완성된 패키지를 보며 손님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너무 예뻐요. 우리 딸 평생 간직할 것 같아요.
포장 안쪽에 이름 써드릴게요. 애기 이름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포장을 건네며 나는 생각했어요. 이름을 써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나도 이렇게 내 이름을 쓰고 싶었던 거였구나. 나는 가끔 시장 골목을 지나요. 회관 출입구를 닦던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해요. 그 문양 참 곱다. 눈이 편해. 나는 웃으며 대답해요. 예, 제 손이 기억하는 모양이에요. 손이 기억한다? 그게 뭔 소리야? 오래 그리면 손이 먼저 알아요. 어디에 선을 긋고 어디에 색을 칠할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요. 나는 명함을 한 장 더 건네죠.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려, 고맙다. 네 같은 사람이 장사해야 동네가 살지.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늦었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내 청춘이 증발한 자리에 종이와 잉크, 이름과 권리가 남았어요. 그건 내가 딛고서는 바닥이 되었죠. 한때 나를 내쫓던 사람들이 침묵으로 멀어질 때 나는 내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요. 박미연. 그리고 오늘도 조심스레 한 장 더 인쇄해요. 내 일상의 기적을. 어제 시댁 근처를 지나다가 공장 털을 봤어요. 폐허가 된 건물, 녹슨 간판, 닫힌 셔터. 나는 잠깐 멈추어 섰죠. 서운하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온 시간이 보였어요. 나는 여기 있었구나. 작업장으로 돌아오니 문사장이 신작 샘플을 퍼내 보여줬어요. 이번 설날용 패키지예요. 복주머니 모티브. 예쁘다. 색조합 좋은데? 아주머니 스케치대로 했어요. 손맛 살렸죠? 나는 샘플을 들여다봤어요. 붉은 천의 금실 매듭, 그 옆으로 작게 미연상회, 4글자, 반짝이는 잉크로 인쇄돼 있었죠. 올해는 대박 나겠는데요? 그러게, 주문 벌써 50건 넘었어요. 오라버니가 트로키를 들고 들어왔어요. 미연아, 오늘 배달 어디야? 오빠, 여기 리스트. 오후 3곳 돌아야 돼. 알았어. 오늘도 열일하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일. 좋은 말이죠.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면요. 저녁, 작업을 마치고 셔터를 내렸어요. 골목에 석양이 지고 있었죠. 나는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미연상회. 빛에 물든 글자가 따뜻했어요. 내 이름이에요. 아무도 지울 수 없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긴 이야기였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답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기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에게 이름을 빼앗긴 적 있나요? 가족이니까, 사랑이니까, 당연하다는 말로 지워진 적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이름을 되찾는 건 언제라도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미연상회는 문을 엽니다. 내 손으로, 내 이름으로, 작지만 단단하게요. 여러분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제가 계속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이름도 언제나 빛나길 바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